자, 쓰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해볼게. 자, 6배의 8면체가 되면 디오비탈이 어떻게 갈라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3개, 2개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었죠? 네. 그럼 이렇게 3개, 2개 갈라질 때 놀라웠게도 이게 잘 보시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갈라지는 패턴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예로 든 게 여기 이제 망간 화합물이에요. 뭐 특별히 망간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중달책에 요 예시가 나와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건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거구나. 자, 어쨌거나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몇 개 붙어 있어요? 리간드가 6개 붙어 있죠. 이쪽도 금속이 있고 리간드가 몇 개 붙어 있어요? 6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그 기하학적으로는 요걸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리간드로 요거는 H2온 거고 리간드로 얘는 CN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때 어쨌건 6개 붙어 있는 거니까 2개, 3개, 2개, 3개 갈라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T2G하고 EG 사이 에너지 차이를 델타 O, T2하고 EG 사이 에너지 차이를 델타 O라고 지금 쓴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둘을 결정적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델타 O가 이쪽에 비해서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작게 그려져 있어요? 작게 그려 놓았고, 이쪽은 어떻게 그려 놓았죠? 크게 그려 놓았죠? 이것이 왜 커지고 작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크고 작고가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도 살펴볼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이제 그 시작하기에 들어가서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슬쩍 해볼 건데, 자, 아시다시피 H2O는 전하량이 얼마예요? 중성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망간은 현재 지금 이온가가 몇 가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얘가 중성이라고 할 때 전체가 3 플러스면 얘 역시 뭐가 된다는 얘기죠? 3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우선 이런 분석을 할 때 맨 처음 해볼 거는 중심 금속의 전자 배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자, 그러면 망간. 자,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망간은 디오비탈 몇 번째예요? 스티, 부크, 망 5번째죠? 5번째니까 3D5에 4S2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거기서 얘가 몇가 플러스예요? 3 플러스죠. 그러면 망간 3 플러스다 라고 하면 전자 몇 개 떼면 되는 거예요? 전자 3개 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떼면 3D4. 그래서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누구 전자 배치를 할 거냐면 바로 D4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여기 디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가 채워져 있다는 거지? 4개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걸 여기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 H2O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CN은 전기적으로 뭐예요? CN은 전기적으로 1-인 거 알겠죠? 왜? CN은 왜 뭐냐면은 전기적으로 1-예요. CN은 왜 전기적으로 1-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 바로 옥텟을 만족시키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CN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탄소의 질소가 3중결합이고 요렇게 보시다시피 비공호 전자가 한 쌍씩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 있는 탄소의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가 되니까 CN-라고 쓰고 이 녀석의 형식자가 1-가 된다고. 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CN-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옥텟을 만족하다 보면,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6개 있잖아요. 그럼 6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3-죠. 그럼 이 망간 역시 이온가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망간 역시 이온가가 3 플러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3 플러스면 디오비탈 전자 몇 개 있는 거예요? 디오비탈 전자가 4개가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놈도 d 오비탈 전자 4개, 요 놈도 d 오비탈 전자 4개.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전자 4개, 여기도 전자 4개 채울 텐데요. 이제 그 다음 뒤에 뭘 해볼 거냐? 그러면 여기는 H2O고 여기는 CN-덕에 이게 뭔가 작아지고 커진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H2O 등의 리간드는 이런 식으로 분자를 만들게 되면 델타 O가 작아집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저렇게 나타난다라는 현상만 우선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잘 봐요. 이것도 6배의 8면체고 이것도 6배의 8면체고 전자배트도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고 오직 차이는 이게 H2O냐 CN-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H2O가 되면 작아지고 CN-가 되면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H2O 같은 것들은 델타 O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왜요?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우선 현상을 보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지부터 생각하자고요. 이럴 때 이러한 리간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weak field라고 부릅니다. weak field라고 부릅니다. 네, 선생님. 네. 자다 일어나도 윅필드 하이스피드를 외워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업시간에 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다가 있잖아요. 응. 눈 끼워서 윅필드 하면 하이스피드 하면 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네. 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윅필드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약자. 네, 우리말 번역은 뭐 약한 장, 뭐 약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줄임말로 WF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죠? WF? 네, 이 WF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 자, 카운트 빨리 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리간드를 윅필드 리간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2G와 EG 사이의 에너지가 작아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훈투룰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 자, 여러분, 훈투룰은 무엇을 많이 만드는 전자 배치예요? 전자. 홀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전자 배치죠?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 디오비탈 전자가 4개가 있는데 훈투룰 위주로 전자 배치가 된다.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하면 되겠어요?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자 배치를 만들면 되겠죠? 네. 됐죠? 자, 그것에 대해서 1, 3, 그 다음에 4. 자,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보이죠? 요거. 자, 여기서는 요 CN- 요거 덕에 델타 O가 커진 것 같은데 요런 CN- 등의 리간드 때문에는 요 델타 O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리간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영어 표현으로는 스트롱 필드, 줄여서 SF.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뭐 강한 장, 뭐 강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 배치가 싸움 원리 위주가 되는 겁니다. 싸움 원리 위주란 얘기는 되도록이면 어떤 오비탈부터 먼저 채운다? 안정한 오비탈부터 먼저 채워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자 4개를 여기 어떻게 채운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알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주는 개념 중에 하나가 1, 2, 3, 그다음에 4, 그다음 5. 우리말로는 그 영어 표현으로는 페어링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페어링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설마 짝지음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전자가 한 오비탈에 채워지죠. 그래서 쌍을 이루게 될 때 전자 간 청력에 따른 불안정성,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짝지음 에너지라고 불러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그 프린트에서 봤을 때는 H2O가 그 강장 약장이 정확한 딱 거의 중간 지점 기준이랬는데. 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작은지 큰지 어떻게 판단해요? 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대소는 절대적이지 않고요. 그냥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 음성도도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장이다 약한 장이다도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실험 데이터 상에서 엄밀하게는 위커 필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M 예, 뭐라고 스트롱거 필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상대적인 표현인데 그럼에도 F 같은 경우나 O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전기음성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고차가 되는 게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애들 중에는 애매한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 모든 설명은 우선은 비교적 설명인데 나중에 리간드 전체를 놓고 그래서 대강 어디까지는 스트롱거 필드, 어떤 경우는 위커 필드인 걸 나중에 구분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간쯤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소 비교하느냐는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대소 비교에서는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N 들어간 거 다. 자, 바로 저 CN-가 전 우주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스트롱 필드 리간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N- 자체가 마치 전기 음성도 상에서 F-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가 전기 음성도 1등이잖아요. 네. 그럼 F- 아는 거는 F-보다 전기 음성도 작은 거지. 그런 것처럼 CN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게 될 텐데 CO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트롱 필드 리간드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다 위커 필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부자기도함수적 설명이 있는데 뭐 그건 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페어링 에너지라는 개념을 우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것을 P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 노름?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디포 전자 배치에서는 자, 페어링 에너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여기서는 페어링 에너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페어링 에너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왔어요. 페어링 에너지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어디서? 맨 첫 번째. 여기에서 P만큼 살짝 불안정할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거 썼어요? 네. 여기 이제 지운다. 여기 지운다.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까 뭐야? 3, 그다음 5인가? 5 맞아요? 5예요? 6이에요? 페어링 에너지가 뭐예요? 페어 5였어요? 그럼 6.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크리스탈 필드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 번역 크게 어렵지 않죠? 결정장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뭐예요? 우리말로 안정하는 안정화. 그래서 뭐 결정장 결정장애. 안정화 에너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말이 너무 길잖아요. 말이 너무 길어서 줄임말을 써요. 어떻게 줄임말을 쓰냐면 CFSE 이렇게 줄임말을 써요. 줄임말 쓴다는 얘기는 자주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근데 학교에 에너지 계산하는 거 못했어요. 안 한댔어요? 그건 안 한댔어요? 그럼 됐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게 있다. 안 한댔어요? 나이스! 그럼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H2O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른다? H2O 같은 약자! 경우를 윅필드. 그 다음에 CN- 같은 경우를 스트롱필드라고 하는데 이때 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느냐? 델타-O가 작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T2G에 전자 배치가 EG에 우선적으로 됐죠. 이럴 경우 쓰는 말이 있죠. 바로 하이스핀이라는 말을 쓰죠. 얘 진짜 아파. 그다음 여기는 델타-O가 크죠. 네. 이럴 때 CN-가 스트롱필드 리간드라고 했는데 그 덕에 전자가 짝을 짓게 되었죠. 그럴 경우를 뭐라고 불렀어요? 로우 스핀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롱필드 리간드, 로우 스핀 같은 말이고요. 윅필드 리간드, 하이스핀 리간드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와 관련해서 그 뭐냐면은 어떻게 스트롱필드 리간드, 윅필드 리간드를 구분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갑자기 내가 떠오른 문제가 있어서 하나만 슬쩍 언급할게요. 선생님, 멜셈을 몇 명 왔어요? 뭐 읽어들면 안 돼? 모르겠는데? 오늘 뭐 퀴즈 때문에 많이 안 오더라고요. 자, 요건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리간드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내가 경남과학고 학생들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우연찮게 보게 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문제. 그래서 이제 해서 생각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준다. 자, 요거 다 썼어요? 준다. 예. 저 CFS가 그거 완전 막 전자 채워진 거에 따라서 비율별로 막 예, 그러니까는 뭐 여기 채워진 에너지를 여기 채워진 전자마다 더하기 5분의 3 델타 O로 에너지를 부여하고 여기 채워진 에너지 전자 하나당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의 에너지를 부여해서 전체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안 한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됐어요. 막 크게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은데.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준다. 자, 근데 이번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학생이 문제 질문을 해가지고 풀다가 내가 괜찮다 생각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힐륨 H 플러스 이온의 몰리큘라 오비탈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게 힐륨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모여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돼 있는 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H2랑 똑같게. 네, 그래서 이 녀석의 분자기도 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옥스토비 책에 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번 분자기도 함수 시험 범위이긴 하니까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에게도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굉장히 괜찮은 킥이 들어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자 몇 개예요? 원자가 2개잖아요. 원자가 2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선 첫 번째 MO 다이어그램. 자, 위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 상태라고 했을 때 자, 힐륨 원래 원자 상태에서 전자 어디까지 전자 배치가 돼요? 힐륨 원래 원자 상태 전자 배치가 돼요. 1s2죠. 그다음 수소도 1s죠. 그럼 얘도 1s고 얘도 1s니까 1s 2개를 이용해서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맞네. 자, 여기도 1s 오비탈이 있고 자, 여기도 1s 오비탈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원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게 그려져 있죠. 네. 그럼 각각이 누구의 에너지 준위일까요? 왼쪽이 수소. 오른쪽이 HE. 자, HE의 둘 중에 누가 수소고 누가 힐륨일 것 같아요? 음성도가 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게 더 낮아요. 자, 둘 중에 누구가 수소고 누구가 힐륨의 에너지 준위 같아요? 전기 음성도 몇십 8쪽이 그럼 H가 보통은 안정할수록 그 원자의 뭐가 커요? 전기 음성도가 크잖아요. 네. 그러면 수소하고 힐륨의 전기 음성도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H가 더 크네. 그런데 힐륨의 전기 음성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 없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자, 전기 음성도를 무슨 척도로 정했죠? 전자를 절 끌어당기는 거. 전기 음성도 얘기하면서 그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로부터 전기 음성도가 규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힐륨은 다른 원자랑 결합해요, 결합 안 해요? 안 해요.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힐륨과 관련된 화학 결합 데이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와. 없기 때문에 힐륨은 전기 음성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고요? 바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한 게 힐륨 플러스의 1s 오비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불안한 게 수소 1s 오비탈의 어타믹 오비탈 에너지 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자, 왜겠어요? 자, 수소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수소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가 있죠. 네. 힐륨 플러스라고 하면 1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둘은 전자 배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전자 배치가 같죠. 네. 그런데 수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 1번이죠.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전자 배치가 같은데 원자 번호가 어때요? 커요. 원자 번호가 더 크죠. 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녀석의 유효 획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요. 요게 더 크겠죠? 유효 획전화가 더 크면은 전자를 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무엇이 더 크다? 1력. 힐륨 플러스가 수소보다 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1력이요. 유효 획전화가 더 크니까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전기 음성도. 그러면 힐륨 플러스가 수소보다 뭐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더 크면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불안정해져요, 안정해져요? 안정. 안정해지죠. 그래서 1s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이쪽이 더 안정하다라고 표기하면 된다고요. 요. 됐어요? 네. 그럼 이때 어차피 이것도 1s고 이것도 1s니까 둘 사이에 그 선형 조합하면은 무슨 오비탈 만들어지겠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힐륨, 수소 플러스 이온의 몰리큘러 오비탈들을 생각을 하면 뭐 만들어지겠어요? 시그마 본딩하고 시그마 엔타이 본딩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요 둘의 오비탈 사인 같으면 본딩이고 다르면 엔타이 본딩이고 알겠죠? 네. 그럼 여기 분자기도 함수의 전자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두 개 이렇게 채워줄 거고 이때 이거에 대해서 비호 얼마겠어요? 비호 얼마예요? 1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 문제의 핵심은 이 힐륨 H 플러스의 이 녀석의 해리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힐륨 H 플러스가 분자 해리가 된다면 얘가 어떤 식으로 해리가 될까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케이스 1. 힐륨 H 플러스가 힐륨 플러스와 수소 원자로 쪼개질 것이냐, 얘가 힐륨 원자와 수소 양이온으로 쪼개질 것이냐.
자,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기서 얘가 쪼개진다면 이렇게 쪼개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로 쪼개질 것 같아요? 요거를 예상해 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다수교를 해봅시다. 케이스 1, 케이스 2. 바로 요쪽이 더 우세합니다. 왜 이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헬륨 전자 많은 게 유리해서. 비유나 에너지. 자, 왜 이쪽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헬륨 자, 전자 꽉 이렇게 차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준다해. 네. 줄게요. 이거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한번 봐봐요. 자, 저기 잘 보시면 케이스 1에 대해서는 자, 요렇게 전자 배치가 돼 있던 게 분자 해리가 되면 여기 각각의 전자들이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렇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상태가 수소 원자고 요 상태가 힐륨 플러스 이온인 거죠.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런데 케이스 2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분자 해리가 되면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모두 다 한쪽으로만 이동해서 이렇게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 배치를 생각하면 여기는 전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수소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가 힐륨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우세하냐는 거죠. 네. 답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거라고 했죠. 케이스 2라고 했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선 첫 번째, 두 개의 전자를 모두 다 힐륨 쪽으로 보내는 것에 비해서 하나의 전자를 수소 쪽으로 보내는 건 에너지가 조금 필요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필요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1보다는 2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어떤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전자가 여기서 어떤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불리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근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짝지음 에너지가 발생하죠. 네. 짝지음 에너지는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짝지음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 이게 불안정한 거니까 이게 될 것 같은데 짝지음 에너지로 보면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누구하고 누가 경쟁하는 거겠어요? 요거하고 요게 경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래도 덜 불안정하냐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케이스 2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근거로 그나마 이쪽이 덜 불안정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요. 고등학생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럼 이쪽이 덜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덜 불안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 지식 뭐로 근거를 답하면 되냐고요. 바로 옥텟이요. 힐륨은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 옥텟이죠. 네. 그러니까 옥텟 전자 배치 덕에 이게 그렇게 불안정한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것까지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가 분자기도 함수항에서 에너지가 더 고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스 1보다는 케이스 2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짝지음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그럼에도 이쪽은 옥텟이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딱 보면 이번 시험 범위 맞죠?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분자기도 함수 논리인데 이게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인지라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트롱필드 리간드, 윅필드 리간드를 구분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안녕. 만나요. 안녕. 그리고 오전에 했던 HCP 꼭 봐요. 알겠죠? 그리고 쌤, 이거 책 좀 가지고 가줘요. 책 좀 가지고 가줘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친구